가족과의 소통 부족, 남자와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깊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받지 못하고 홀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지쳐 있습니다. 경험으로 삼으면 자산이 되고 상처로 간직하면 짐이 됩니다. 어두운 과거와 희생의 삶으로 남아있는 모든 분들께 큰 울림을 주는 현인의 말씀을 통해 힘든 세상에 작은 희망을 가져보시길 바라봅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2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홀아버지와 두 남동생, 세 남자를 건사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직장에서 야근도 해가면서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일념으로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산 가족들이 저하고 대화도 없고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집에 들어오면 자기들 방으로만 콕 들어가고 그럽니다. 저 하나 희생하면 모두 편안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놓고 가신 제사 7번까지 제가 다 지내가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모두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되었고 5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또 아버지를 모시고 제사도 모시고 남동생 둘을 출가도 시키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도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고요. 그래서 저의 원래 가족과 이 남자와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사는 게 곧 수행이다 하면서도 괴롭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자기 기분 나쁠 텐데 괜찮겠어? 자기는 지금 정신병 수준이에요. 정신 차려요. 몇 살이에요? 44입니다. 자녀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행이에요. 그 상태에서 아기 낳으면 아기도 정신이 안 좋아요. 자기 생각이 안 좋아. 25에 어머니 돌아가신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맏딸이 당연히 가족들 돌봐야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자랑을 해. 사연자님께서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제간에 수고했다는 말 들으려는 그 생각이 잘못됐지. 자기는 사과 먹을 때 사과야 고맙다 그러고 먹나. 딸기 먹을 때 그러고 먹나. 소고기 먹으면서도 아이고 소야 미안하다 고맙다 그런 소리 안 하잖아. 남이 살코기 먹으면서도 그런 소리 안 하면서 뭐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래. 마찬가지로 아버지 생각에 따른 당연히 그런 일 하는 거고 동생들 생각에 누나는 당연히 그런 거지. 자기 혼자만 내가 고생한다 그러는 거지.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정신병 수준이라고 한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가 나를 배신했고 아버지가 어떻고 제사가 어떻고 그러는 거예요. 음식 만들어 가지고 먹는 건데 그거 제사상에 잠깐 올렸다가 먹는 거잖아. 귀신이 가져가나. 그런데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착할지는 모르지만 어리석고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골치 아파요. 생각 확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런 생각이라면 친정하고 딱 끊고 그리고 남자도 재밌게 같이 살다가 싫다고 가면 빠이빠이 하면 되지. 왜 그 사람 욕을 해? 자꾸 만났던 사람 욕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전생 타령하게 돼. 전생에 얼마나 남자와 못된 짓 했으면 남자들이 자꾸 배신하고 가겠어라고. 만나고 헤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기가 뭐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감옥도 가보고 고문도 당해보고 다양한 경험했어요. 부럽죠? 그런 거 다 해봤으니까 이렇게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고 온갖 것 다 견딜 힘도 생기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홀아버지도 모셔봤고 동생들도 키워봤고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져도 봤고 회사도 다녀봤고 경험이 많잖아.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도 난 너보다 경험 많다. 세상 물정도 더 잘 알고 가족 도와줘봤자 고마운 것도 모르니까 앞으로 누가 그런 짓 하면 하지 마라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가 겪은 걸 자기가 경험으로 삼으면 자산이 돼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상처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생각을 확 바꾸세요. 지나간 과거, 경험 많이 했다. 다양하게 인생 한번 살아봤다. 이것저것 다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새로운 인생, 새롭게 살면 됩니다. 사연자님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는 많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훨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계속 두 눈이 안 보이다가 어떻게 수술해서 한눈을 떴다면 기분이 어떨까? 무척 좋겠죠. 그런데 두 눈 잘 보이다가 다쳐서 한쪽 눈이 안 보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엄청 괴롭겠죠. 한쪽 눈만 보이는 조건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죽을 것 같고 한 사람은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평생 장님으로 살다가 오늘부터 한쪽 눈 보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평생 잘 보다가 이제 한쪽 눈 안 보이는 게 나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평생 잘 보다가 한쪽 눈 안 보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눈이 하나 안 보인다거나 다리를 다쳐서 하나 못 쓰게 되면 물론 둘 다 건강한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것이지 괴로워할 일은 아니다. 별다른 일 없어도 늙으면 이것저것 불편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좀 불편할 뿐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재산이 한 300억쯤 되던 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주식이 폭락할 때 왕창 망해서 못 견디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살던 동생이 형이 사망하니까 뒤처리해 준다고 와서 다 정리를 해보니까 남은 재산이 20억이 되더래요. 300억 가지고 있던 사람은 20억이 인생 끝난 거지만 보통 사람에겐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말고는 절대적인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없어 죽겠다고 하지만 인도 한번 가보세요. 한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부자예요. 복지제도 있어서 노후에 몇십만 원씩 주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와서 영주권만 받으면 대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영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불법 체류자라고 잡혀갈 일이 있나, 추방당할 일이 있나. 그런데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당연한 걸로 치고 더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수십 년 살다가 헤어져서 혼자 사는 거하고 계속 혼자 사는 거하고 누가 더 나을까? 여러분은 결혼 생활도 해보고 혼자도 살아보고 두 가지 다 해보았지만 나는 한 가지밖에 못 해보았는데 나도 이렇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사는데 죽거나 헤어졌다고 뭐 그렇게 괴롭다고 난리예요. 여러분이 보기엔 괴롭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아무 일도 안 해요. 이런 있지만 잘 터득해도 인생을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나 자식, 남편이 못해줘서 그래서 괴롭다는 사람 많죠. 못해주는 거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거 다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맨날 괴로워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지금 행복해요. 그럼 나중에도 행복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더 계획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나중에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앞으로 만일 동안 3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8배를 하겠다고 하면 그 30년을 어떻게 할까? 문제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고 안 죽었으면 108배 한 번씩만 하면 돼.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오늘 행복하면 저절로 죽을 때까지 행복해져요. 항상 오늘만 행복하면 돼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한쪽 다리가 딱 부러지면 아이고 재수없어 스님 법문 듣고 다리 부러졌네 하면 불행한 것이고, 멀쩡한 다리 붙들고 아이고 다행이네 스님 법문 듣고 한쪽 다리만 부러졌네 이렇게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면 늘 행복해요. 그래도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떻게 하라는 책들도 많은데 라고 사연자님께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그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늘 준비만 하다가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하고 죽어요. 준비하지 말고 지금부터 행복해야 해. 행복하기 위해 준비하지 말고 당장 행복해야 해. 오늘 아침에 밥 먹었어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은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나중에 행복할지. 그게 걱정이지 뭐야. 그런 걸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자식들한테 의존할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자식한테 의지 안 하죠. 그래도 부모는 섬겨야 하고 자기는 샌드위치 세대라서 어쩔 수 없어요. 늙어서 자식에게 의지는 못하고 부모는 섬겨야 하고 며느리 시집살이는 못 시켜도 시부모 공양은 잘해야 하고 그래도 좋은 거예요. 양쪽 다 해보니까. 제비도 새끼가 다 자라면 독립시키고 잘들 사는데 사람이 제비 새끼만도 못하나. 그러니까 걱정을 끊어야 해. 그게 공부예요. 오늘 행복해야 해.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 행복할 수 없고 이 생에 행복하지 못하면 설령 내 생이 있다 하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살면서 늘 불평불만인 사람은 천당에 가도 불평불만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없어. 자기가 행복해야지.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야 행복할까? 여러분을 보고 아이고 나도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누라가 해주는 밥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 괴로울까? 행복할까? 괴롭겠지. 그런데 여러분은 또 둘이 살면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스님처럼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데나 맘대로 돌아다니고 이런 생각하면 괴로울까? 행복할까? 괴롭겠지. 그러니까 혼자 사는 스님은 용용 야고르지 하면서 나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결혼해 사는 여러분은 스님 보고 야고르지 이럴 정도로 재미있게 살아야 해요. 스님이 장가 간 사람 보고 나도 장가나 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 각자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어서 좋고 아침에 밥 먹으면 밥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북한만 가도 밥 못 먹는 사람 엄청나게 많다고 하잖아요. 밥 먹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 줄 알고 살면서 이렇게 항상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